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 검찰 수사권 폐지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수사청 설립하는 걸 반대하는 거죠. 언론 인터뷰 통해서 이런 목소리를 사흘 연속 냈으니까 여론전이 맞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할 말이 아니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지만 여당은 전체적으로 반응 자제하는 중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가덕 신공항 등 정부와 여당이 정성을 쏟고 있는 이슈가 묻히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야당은 윤 총장이 할 말을 했다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 듣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엔 또 다른 악재가 터졌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전수조사 지시했으니 투기 의혹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의혹 공개한 민변 측의 자세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서울 집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경제 이야기에서 그 이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같은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이슈에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4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수사청 추진,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했습니다. 자, 모두 언론 인터뷰 통해서 주장을 폈는데요. 여당은 강경 대응, 대립각 세우는 거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야당은 윤 총장의 발언을 옹호하면서 지원 사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자세한 당내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야당 입장 들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고요. 내일은 이와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자,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자, 일단 윤 총장이 어제 대구고검, 대구지검 방문해서 직원들과 간담회했는데 업무 복귀 후에 어떻게 보면 첫 공개 방문 일정 아니겠습니까? 지방. 여기서 자, 이런 움직임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예, 그 대구고검, 대구지검 방문한 것이 순회된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왈가왈 벌이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기관장이 산하기관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발언을 가지고서 계속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정세균 총리는 그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세균 총리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본인이 대선 주자로 지금, 발돋움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이 대선 경쟁자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이런 차원이고요. 본인이야말로 총리직을 이용해서 전국을 순회하고 언론 광고방송에 나가고 선심행정, 선심낭비 예산하고 편성하고 그렇게 선거운동하고 계시면서 내로남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의 내로남불이다. 예. 자, 지금 검찰 내부망에 그 검사들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거가 이제 보셨겠지만요. 그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중수청. 이게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이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글쎄 그분의 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말고 그럴 생각은 아니고 내가 검사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일은 아닌데 예. 이게 지금 현재 그 검수완박이라고 통칭되는 이 수사청 이 설립의 목적이 뭐냐? 예. 그게 결국은 이게 코드 인사로 채워진 수사청을 통해서 권력 비리는 덮어버리고 차례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권 초창기부터 나왔다면 그나마 조금 진정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싶은데 사실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 39년 만에 4차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제도를 만들었고 거기에 특수부 검사 아마 과거 중수부를 능가하는 정도 수준인 게 한 40~50명 이상 되는 역사상 최대 인원을 동원을 해서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사권과 기소권 일체를 다
혼연일체로 활용하면서 마구잡이 수사를 했고 예. 포토라인에 막 세워가지고 죄가 되든 안 되든 전부 다 인민재판하고 창피를 줬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분은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무혐의였지만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무죄 판결이 나고 있거든요. 이처럼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서 전 정권을 보복할 때는 마구잡이로 뭐 대규모로 확장하고 수사 기소권 일체 혼연일체로 활용하고, 그래서 그걸 잘했다고 윤석열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5기수나 영전시켜서 총장으로 승진까지 시켜놔놓고 그때는 잘했다. 수사 기소 일체된 것이 정말 옳은 일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살아있는 권력, 월성원전이라든지 뭐 불법 출국 금지라든지 울산 선거 공작이라든지 이런 거 수사를 하니까 이제는 당신들 수사권 빼앗겼어. 이렇게 하는 것이니 이게 말이 되느냐. 결국은 자신들의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고 정적을 숙청하는데 자신들이 그 어떤 개처럼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대검찰청이 이 중수청 사직과 관련해서 일선청 의견 취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방식으로 입장을 낸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 형태, 이런 건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다 보십니까? 그래서 이 대검찰청이 자신들의 그 공적 임무와 관련된 현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니까 의견을 내부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부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관장 혼자서 단독 플레이한다.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 총장이 그 언론 인터뷰 통해서요, 그 수사권, 이게 이제 중수청 통해서 완전히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또 힘 있는 세력들에게 또 다른 정말 정치권에서 잘못하면은 이를테면은 로비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세력들한테 치외 법권을 제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우려, 이런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각종 수사제도의 개편, 그중에서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예. 경찰 산하에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국가수사본부는 불기소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고쳐서 그렇게 수사권 조정을 했죠. 그럼 불기소권이 뭐냐면 죄가 있는지 여부를 다 조사를 했는데 없다라고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월성원정 사건 고소가 들어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혐의 없다고 덮어버리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거 조사했는데 혐의 없다고 덮어버리면 그만인 거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 거기에 대해서 견제 세력이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기구가 없습니다. 그냥 국가수사본부가 결정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이런 형태로 자신들의 비서관 출신인 사람을 본부장으로 앉혀놓고 거기서 죄 있는 것도 없게 덮어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다만 그중에서 6개 범죄라고 하는 중대 사건 범죄들이 있습니다. 부정부패라든지 공직자 범죄 이런 것인데요. 이런 6개 6대 범죄를 검찰청에다가 수사권과 기소권 여부를 최종 결정권을 남겨놓았는데 그거를 수사하는 것마저 빼앗아가겠다. 이게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정부패 대형 경제사범, 공직자, 선거법 위반, 대형 참사, 이게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권력자가 불편한 겁니다. 가진 자들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현 여권에서는 검찰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메스를 대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걸 빼앗아버리고 수사청이라는 걸 별도로 만든다는 건데, 이 수사청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신들에 맞는 코드 인사를 채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채웠지만 그래도 군데군데서 살아있는 양심 있는 검사들이 나는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은 내 목에 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할 코드 인사로 채우겠다. 그게 바로 지금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니 이게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윤석열 총장, 정치 행보 아니다. 또 중수청 반대 안 하면 이제 직무유기다. 이렇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김 의원께서 이렇게, 주변에서 보시는 야당 내 의원들 의견들 어떻습니까? 글쎄,
글쎄 뭐 의견이 각자 다르겠죠. 뭐 그 예. 본인의 마음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서 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은 여야나 정치적 그 입장을 떠나서 일단 임명이 돼서 2년 임기를 보장해 놨으니 그 임기 동안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헌법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검찰총장이 그렇게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자신들에게 뜻에 맞지 않게 권력 비리를 덮으라 그러는데 덮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를 하고 직무 배제를 하고 이런 불법적 조치들, 반헌법적 조치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정책을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 의원께서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발언요. 그러니까 윤 총장에게 국민을 선동하지 말고 직을 내려놓고 처신하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까 한 기사가 떴는데요. 그 윤 총장이 오늘 오전 휴가를 냈고 오늘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는지요? 추측성 기사인 것 같아서 저도 보긴 했습니다만 그건 예. 본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고요. 예. 뭐 그거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총장이 직을 내려놓고 안 내렸고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고 예. 어떻든 검찰총장의 현직이 있는 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 만약 이 총장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불법적 반헌법적 태세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으면 비겁한 기회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기사까지 나온 걸 보니까요. 이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사의를 예. 만약에 사의를 표명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이슈가? 사일 표명한다고 뭐 분석 조치들이 다 이루어지겠죠. 뭐 우리 야당에서 뭐 사일 네. 표명했다고 해서 뭐 박수를 치고 뭐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예. 헌법과 상식에 관한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윤 총장이 이 중수청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그 검찰개혁 특위가 있는데 이 중수청 설치 관련해서 발의하는 이 법안 발의하는 걸 지금 미뤘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법안 발의 미루는 거 이 상황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아마도 뭐 그냥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려 하다가 예. 자신들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이 돌발 변수가 생기니까 조금 멈칫하고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아마도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자신들이 원하는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로 여론이 모여지는 것이 뭐 좀 두렵겠지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잠시 일시적 보리일 뿐이지 예. 그냥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할 것이 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들이 지금 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코드 인사로 채워진 수사청에다가 권한을 넘기겠다는 것은 예. 그 이유가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 워낙 많아서 퇴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권력형 비리가 다 드러날지 모른다. 그러면 나도 감옥 가야 될 텐데 내가 지은 죄를 덮어야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크게 들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감옥 갈 걸 다 그냥 감수하면서 뭐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겠느냐? 저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라도 반드시 강행 처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LH 직원들의 그 3기 신도시 그 투기 의혹입니다. 대통령이 일단 모두 조사해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저리 그래도 이 투기 의혹 터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도 어떤 또는 다른 의혹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하루 동안 제보받은 다음에 하루 동안 조사를 했는 것이 벌써 14명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내부 조사를 하루 정도 하니까 또 4명인가 더 나왔다. 뭐 이런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일시적이거나 혹은 그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매우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3기 신도시 6개 지역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행되었던 최근의 그 신도시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그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특히 이제 청와대와 관련된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보고받았을 것이고 예. 이번의 경우에도 그거 다 보고가 되어 청와대가 조율된 끝에 나온 것이니까 그 보고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친척과 본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전수조사를 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했던 그 주체가 이게 그 국무총실이라고 하지만 예. 변창흠이 지휘하는 국토부가 거의 협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 변창흠이란 이분은 지금 국토부하고 거의 직전에 LH 사장 이 대표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이 했던 그리고 지휘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신에게 수사하라 그러면 이거 고향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예. 꼬리 자르기 할 게 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변창흠 장관은 즉각 사퇴를 해야 마땅한 것이고요. 자신이 재임하고 있던 시절에 이렇게 광범위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자기가 뻔뻔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그런 거 조사의 대상인 사람이지. 예. 즉각 사퇴해야 맞는 것이고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 저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는 할 거라는 좀 얘기가 들리던데요, 보니까. 그러면. 예,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요. 예.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변창흠 장관도 사퇴된다. 이런 당연히 얘기죠. 사퇴. 자신이 직접적 책임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조사의 대상인 사람이 조사를 하는 주체가 된다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자, 이게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이사 대책 발표하고요.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려고 지금 수십만 호 이 아파트 좀 세우겠다, 건설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국민 신뢰가 어떻습니까? 타격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 정권이 발표한 24번이 25번인지 하도 많아서 다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대책 제대로 성공한 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이사 대책하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이 전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서울 집값은 더 올라간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그 어설픈 이 아마추어 정책 그 주범이 바로 변창흠 장관, 김현미 장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무슨 대책을 세운다 그러니 투기만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냐. 지금 가덕도 공항만 하더라도 오거돈 그 전 시장 일가가 투기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김의겸 청와대 그 대변인도 투기 논란이 쌓여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형태로 현 권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 계속 엉터리 정책 고집하지 마시고 좀 전문성 있는 객관성 있는 사람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무릎을 탁 치게만 예리한 여론조사 해주시는 분이죠. 배추도사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현안이 많아서 골치가 아픈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머리가 많이 복잡하십니까? 네. 백신 현안도 있죠. 검찰 현안도 있죠. 또 LH 현안까지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배추도사님과 주요 이슈 관련해서 여론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이거 반대하는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하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인데 국민 여론 어떻습니까? 이게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알아봤는데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열을 받아서 지난 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이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 49.7%로 나타났고요. 찬성한다는 41.2%로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오차 범위 내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 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가요?
네. 검찰 이슈는 이념 충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뭐 여야 간도 충돌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관련해서 인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예. 국민의힘과 보수층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일단락된 것 같이 보였던 검찰 관련 이념 진영 대결 구도가 다시 불거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윤 총장이 뭐 언론 인터뷰 그리고 또 어제는 대구지검 방문한 자리에서 또 거듭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강한 발언하는 윤 총장에 대한 그 여론 반응 좀 나옵니까? 어제 윤 총장의 대구 방문을 놓고 정치 행보다 아니다. 예. 또 국민의힘에서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또 여야 간에도 엇갈리고 있고요.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검찰청으로 와서 꽃다발까지 전달을 했는데 예. 과거에도 나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민감한 사안인데 직접 만나서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또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검수완박 그건 부패 완판이다. 요즘에 이런 조가 많아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추도사도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요. 이파리가 점점 정말 곤드레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 완판, 부패가 완전 판치는 것이다. 이렇게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데일리안이 RN서치에 의뢰를 해서 1일 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총장직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43.4%는 동의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5%로 나타나서 이 조사 역시 오차 범위 내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8.1%인데 어제 대구 고검 방문 현장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을 거는 거냐? 그랬더니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말을 아꼈고요.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별다른 말이 없어서 일각에서는 정치의 시동을 거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중대범죄성 수사청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되는 절박한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또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재현될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제 윤 총장이 대구 고검 방문한 자리 보니까 또 윤 총장을 뭐 반대하고 찬성하는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와서 어떤 분들은 또 화환도 거기 갖다 놓고 오시고. 그러니까 지금 서초 대검찰청 앞에도 화환이 있고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검찰 개혁의 근본적인 취지가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죠. LH요. 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자, 이거 관련해서 빅데이터 민심은 어떻습니까? 관련된 여론조사는 바로 발견할 수가 없어서 우리 코너의 또 최대 장점인데 빅데이터, 몸집 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퇴직 직원과 현직 직원 14명이죠. 7,000평 100억대 광명시형 신도시 이 투기성 사전 토지 매입에 대해서 빅데이터 상에서는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수검사를 주시는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격을 맡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LH를 입력을 했거든요.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 LH입니다. 언급량을 보니까요. 3월 1일 이전에는 LH를 입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주택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LH를 입력해 들어가는데 3월 2일 바로 3월 2일, 3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하루에 1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치킨 또 김치처럼
우리가 자주 찾는 단어들보다도 예, 더 많이 언급될 정도로 이게 분노성 검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연관어와 관련해서도 2월 달만 하더라도 LH를 입력하게 되면 주택, 사업, 지역, 공사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건 정상적인 거죠. 예. 네네. 바로 이제 3일날 내용을 보니까 투기 제일 많은 연관어가 투기입니다. LH는 투기, LH는 신도시, 강명, 시흥이 3위, 광명이 4위, 그리고 7위는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와, 그래요? 그리고 감성 분석이 이제 여론조사로 치면 긍부정의 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LH를 입력했을 때 가장 많이 연관되는 감성어는 1위 의혹, 2위 범죄, 그리고 긍부정으로 평가를 해보면 긍정은 12%, LH는 부정이 7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국민들의 분노가요. 도저히 못 참겠다. 도대체 LH를 믿고서 주택 청약, 토지, 공매, 입찰 이런 것을 해왔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이럴 수 있냐. 이 분노는 한참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궐선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 어떻습니까? 네, 이 양자 대결 구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결정이 되죠. 많은 또 국민들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후보 결정될 때 누굴 거냐, 누가 되느냐, 또 보수 야권 단일화는 어떻게 되냐 이게 많이 궁금하신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조사 결과를 1대1 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그리고 보수 야권의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후보 1대1 대결을 붙여봤더니 조사 결과를 보면 다 팽팽합니다.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데 수치상 차이만 있는데 박영선 대 안철수 후보가 살짝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살짝 오차 범위 내 수치상 앞서는 정도고 박영선 대 나경원 팽팽합니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팽팽했고 박영선 대 오세훈 오차 범위 내 아주 살짝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결과로 나타나서 어느 후보가 보수 야권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초박빙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이 RN서치가 이 대한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단일화에만 신경 쓰고 또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의 또 범여권 단일화도 있는데 사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뭘 좀 여론조사 봐야 돼요. 이렇게 배추도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연령대로 50대에 주목하십시오. 50대 표심을 가져가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쪽 하늘을 보시면 됩니다.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의 승자가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관악구의 승자.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 오늘 결정되면요. 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진행할 건데 단일화 이제 방식에 대한 질문 문항 놓고 이제 서로 좀 신경전 치열하죠? 두 가지 지금 단일화 삽판 싸움에 항목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2번이냐 4번이냐. 그러니까 2번 뭐 아직 누가 보수 야권 최종 단일 후보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국민의힘 후보 결정되면은 후보 등록 이전에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2번이 돼야 된다. 누가 되든 간에 그 이야기는 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의힘 입당해서 기호를 받고 나가라 이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중도를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안 되겠다. 그냥 4번 단일 후보로 나가겠다. 이렇게 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질문 조사 방식이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왜 경쟁력 조사는 뭔데 적합도 조사는 뭐길 여기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력 조사는 안 후보에게 유리합니다. 적합도 조사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하고 왜 경쟁력 조사는 박영선 후보 대 안철수 맞대결 그리고 박영선 후보 대 국민의힘 후보 맞대결을 했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높게 나오냐 이렇게 되니까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안 후보가 조금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편 이 보수 야권 단일화를 할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다. 그냥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누가 더 나으냐 야권 단일화 후보로 이렇게 물어보자.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더 많으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당명도 반드시 붙여서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힘
누구 이렇게 하자. 라는 4.3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는 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좀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예. 지금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마칩니다. 잠시 뒤 3부에서는요.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처음 제기한 민변 소속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